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해남에 있는 공장용지 하나 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해남 3개 2021 타경 50072 3번 물건입니다. 물건이 여러 개 있죠. 그중에 요 3번 물건입니다. 주소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 해원리 977-8, 면적이 279.21평입니다. 평당 76,032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현재 감정가는 2,122만 9천원, 최저가 역시 2,122만 9천원입니다. 공장용지가 평당 7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제가 보기엔 답사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평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공장으로 바꿨죠. 대체 농지 조성비라든가 전용 부담금 등등 하면 꽤 나오겠죠. 그럼에도 평당 76,000원이면 그저 비스무리하다. 자, 그런데 요 공장 용지 땅만 경매에 나오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상에 어떤 건물이 있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깔끔하죠? 신축 건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두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무슨 이것도 컨테이너 박스 같습니다. 집안 위치들을 보면 이것이 건물로 보이고 요놈이 컨테이너 박스로 보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 한번 볼까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물의 면적이 199.23평방미터 좋고, 일반 철골 구조이고 용도는 시래기 제조시설. 시래기국 있죠? 시래기 만드는 거. 무 줄기 말린 걸 시래기라고 그러나요? 그 자세히 모르겠고. 자, 임땡땡씨가 소유자입니다. 소유권 보존은 2020년 1월 14일. 1년 조금 더 됐죠. 그리고 뒤에 보면 건물의 허가는 2019년 7월 16일, 착공은 같은 해 8월 14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토지의 소유자 임세훈 씨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중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럴 경우 법정이상권 성립하죠. 그러나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자, 저당권 설정은 2014년 8월 7일입니다. 여기 있죠? 2014년 8월 7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허가는 2019년 7월 16일 착공일 즉 땅을 판 거죠. 2019년 8월 14일입니다. 저당권은 2014년 설정했었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이 건물이 착공된 겁니다. 그렇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건물의 면적이 199.23평방미터, 대략 한 60여 평 되나요? 60여 평이 조금 넘습니다. 공장 짓는데 돈이 꽤 들어갔겠죠? 자, 공장 내부 한번 볼까요?
그 껍데기고요.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뭐 작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최저가는 2,122만 9천원. 건물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 토지가 낙찰이 되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축 면적 대략 60여 평이 되는 건물이면 평당 한 200만 원은 들겠죠? 그렇게 해도 1억 2천여만 원. 이거는 그냥 통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통밥. 제가 가보질 않았으니 건물의 요 껍데기를 보니 대략 뭐 평당 한 200여만 원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60평이고 평당 한 200여만 원 잡고 그럼 1억 2천. 1억 2천짜리 건물이 철거가 되면 굉장히 아픔이 크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건물주가 또는 건물주를 대리한 지인, 친인척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낙찰받아서 뭐 건물을 철거하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남의 눈물에 피를 흘리면서 입찰을 하느냐. 제 말씀은 우리가 낙찰받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갑니다. 분명히 신권에서 낙찰받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주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건물주에게 좋은 일 한번 하시라. 경비 조금 받고 넘겨주면 되겠죠? 건물주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건물주가 이 땅을 안 산다. 안 살 리가 없죠? 건물 철거 판결이 나오고 철거가 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해도 피해를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토지를 포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낙찰받아서 건물주에게 싸게 저렴하게 좋은 일 한다 치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 뭐 아주 악질 경매업자가 낙찰받아서 건물주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낙찰 금액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건물주가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물건을 추천한 이유는 좋은 일 한번 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이걸로 팔자 고칠 생각하면 안 되고 적당히 경비만 받고 뭐 담뱃값이나 좀 받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라. 만약 건물주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꼴리는 대로 하세요,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뭐 소송을 해야 되겠죠. 소송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소송을 하게 되죠. 소송을 해서 건물을 경매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건물이 아까 등기도 있었죠. 건물에 대해서는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피보전 권리가 건물 철거일 경우에는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서 건물을 경매에 넣는다. 그렇게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넘겨주시고요. 혹시
경매 뿌로카들이 이런 물건 낙찰받아서 건물주를 애먹이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위성지도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위성지도 한번 봅시다. 위성지도를 보면 깔끔합니다. 건물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아까 있었고, 로드뷰를 보면 동측으로 쭉 보면 뭐 이 공장이야, 저 공장이야, 뭐 요 뒤에 있는 요건가요? 뭐 잘 안 보이네. 로드뷰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여간 요 위치다. 요것도 뭐 1단지로 쓰는 것 같습니다. 1단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물건은 문건 접수 현황을 보면 채권자가 10월 8일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는데 지금 진행은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법원에 전화 걸어서 해당 담당계에 전화 걸어서 10월 18일 진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